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아큐러스 전동권 CAT 모델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은 아니고 재박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까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박스에 넣고 언박싱 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재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동권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난리죠. 난리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물론 가성비가 아주 좋고, 일본 내 에어소프트건 87이라는 회사하고 콜라보한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일본 디자인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기능적인 걸 제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관이 돼 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고 여러분들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영상을. 제가 아주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까란데는데, 박스를 열어보면 아큐러스는 항상 이렇게 주죠.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컵 받침 같은 거 하고, 전술 패치, 그리고 이렇게 미니타미야하고 이렇게 딘스 변환해주는 요 커넥터. 딘스도 요거 상당히 고급 딘스죠. 좋은 RC 좋은 딘스. 요거는 이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저랑 이따가 좀 봐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는 맥풀 타입의 사이트인데, 뭐 퍼팅 라인도 안 보이고 상당히 가공이 잘 돼 있어요. 정교하게. 플라스틱 사출 기술이 엄청 낮았습니다. 뭐 오히려 마루이보다 더 좋은 것 같긴 있는데, 이 고무 재질이랑 플라스틱 재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뒤에 캡 마개, 스톡 캡 마개고, 요거는 이제 전용 툴입니다. 전용 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알루미늄 오리지널 소형기인데 상당히 가볍습니다. 경량입니다. 경량. 요거는 그 스톡을 개조할 수 있는 건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스톡을 이거 넣으면은 뒤에 확장하는 건데, 배터리를 넣는 부분을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RC 배터리, 이렇게 큰 대용량 RC 배터리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대용량 배터리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배터리 수납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창인데, 이게 크라이텍 탄창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크라이텍 탄창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탄창도 하나에 3만원 정도 하죠. 이거는 분명히 뭐 10,000원대, 15,000원대 막 이럴 거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판매하진 않는 것 같은데, 탄창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뺄 수 있고, 여기에 30발하고 130발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처럼 탄수 제한을 두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 탄창이에요. 근데 팔질 않아요, 이걸. 대부분 이 아큐러스 전동건사에서 이 만든 탄창은 D맥으로 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D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요 D맥이라는 이런 상표로 팔아요. 이거 아큐러스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 매진이라 뭐 살 데가 없어. 이 탄창은 무슨 탄창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거를 리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각인이 없는 HK416A 요 탄창인데, 요 탄창을 추가적으로 한 박스를 샀는데, 탄창 상당히 잘 만들고, 전동권도 상당히 잘 만듭니다.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꽂을 때는 뭐 특별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리뷰를 다 찍었었는데 시끄럽다고 계속 뭐라고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외관적으로는 스켈레톤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파여있죠. 상당히 경량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경량도 아니에요. 그래도 배터리랑 탄창 이런 거 없이 2.4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매뉴얼상에는 2.25kg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뭐 이런 기본적인 주의사항 같은 건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잖아요, 에어소프트건 전문가. 이런 거 설명해드리면 절 욕하겠죠. 시간도 없는데 빨리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하시겠죠. 뭐 이렇게 다른 건 다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이제 프리콕 기능하고 이런 릴리즈 버튼, 섹터 기어에서 그 프리콕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요 방법, 조작 방법, 이런 건 잘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여기 스톡 이렇게 변환하는 거, 스톡 변환해가지고 자기가 커스텀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이건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고 화면에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총 이 시리즈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모델이 있고, 레전드 시리즈 모델이 있고, 익스플로러 시리즈가 있고, 레전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2021년도에 이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죠? 최신 작품인데, 공식
무게를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공식 무게 차이는 안 나는데 레전드의 특징은 그냥 막 파여져 있고 모양이 약간 그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내부적 기능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10인치하고 8.5인치 8.5인치는 앞에 작은 소음기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이 뭐 구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자기 취향에 맞게 구입을 하시되 저는 좀 10인치 괜찮은 것 같아요. 10인치 중거리에서도 좀 맹활약을 펼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 다음 설명드릴 게 이 총의 그냥 가장 큰 장점이죠. 프리콕 기능인데 피스톤이 원래 이렇게 왕복을 합니다. 이렇게 왕복을 해서 응축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면서 비비탄이 발사되는 건데 이 출발하는 시점이 피스톤 헤드가 요 실린더 맨 앞쪽에 있으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방아쇠를 당기고 나서 피스톤이 좌우로 운동하는 시간이 있죠. 이제 그걸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아예 격발 직전에 피스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 상태. 그래서 피스톤을 당기는데 방아쇠를 당기면 즉각적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팡 하고 약간 트리거 응답성이라고 하는데 반응 속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 프리콕 기능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전자 트리거에서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전동공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스플릿 기어박스를 이제 상부하고 사부하고 이제 분해를 해서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그 피스톤이 정지되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방아쇠를 당기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스건 같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스톤 작동을 할 때 피스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게 뭐 세계 최초 물리적인 뭐 이게 방식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옛날부터 전동 이제 에어소프트건 게임 하셨던 이제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 아저씨들 이제 블로거들을 보면은 캠을 이걸 갈아내고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핀 같은 걸 박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그런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이제 섹터 기어 움직이는 거하고 요 캠의 위치가 변동이 되면서 프리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 이런 거 안 쓰고 다. 근데 요거 중국에서 이제 직구 한 건데 M락이죠. M락 달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손 스타퍼로도 쓸 수 있고 뒤에 이렇게 작은 걸로도 쓸 수 있고 저는 좀 긴 게 좋더라고요. 네, 일단은 외형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요 QD 슬링은 제가 장착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순정 상태입니다. 커버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데도 많죠. 근데 이제 뭐 스틸로 돼 있고 당연히 스틸 부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도 스틸, 이건 합금, 뭐 볼트는 당연히 스틸로 돼 있고 이런 캐치 버튼 이런 것도 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스틸로 되어 있고 이제 요거 플라스틱이나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뭉개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스틸 함량이 좀 의외로 높은 편이에요. 아웃바렐 같은 건 경량을 위해서 무게 밸런스를 위해서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질은 되어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총에 사용한 글라스 파이버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외관을 디테일하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작동하고 트리거입니다. 이 전동건의 특징 폴딩식 스톡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됩니다. 상당히 짱짱하게 되고 배선 정리도 이렇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선이 씹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이런 주요 부품들은 전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품들은 전부 스틸로 되어 있어 내구성도 튼튼한 것 같고요. 요게 좀 잘 안 움직이는데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뭐 흔들리거나 유격이 있거나 찌직거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요 핸드 가드도 이렇게 까딱거리지 않게 여기 아예 설계가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여기 크라이텍에서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까딱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만 봤을 때는 정말 스포티하죠. 뭐 택티컬 하다기보다는 스피드 큐비 이런 데서 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잡기도 편하네요. 여기 M락 레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기. 배터리를 연결하고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7.4V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가지고 스톡을 좀 뒤로 빼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요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저는 빼놨습니다. 편하게 그냥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7.4V로 단발 이렇게 딱
준수한 수준이죠. 근데 피스톤 위치가 뭐 뒤로 많이 가 있진 않아요. 저는 프리콕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가지고 설정을 디테일하게 안 해놨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너바렐, 호법, 그리고 기어박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조절하는 모습, 프리콕 조절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좀 탄이 어떤지. 근데 제가 이거 순정이 아니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한번 이 총을 좀 사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너바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틸 재질의 이너바렐이고, 가공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매끄럽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6.02거든요. 그 내경이. 저는 이번에 그 넓은 보라고 그러죠, 보.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 마루이 같이 6.08. 요게 근데 뭐 집탄이 또 이렇게 장거리 집탄이 또 비행이 더 안정적이다고, 비비탄의 비행이 더 안정적이다고 해가지고 저는 연장을 시키고 내경을 넓히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실린더, 가속 실린더인데 이 용적이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보다 더 용적률이 좋은 방열 구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이렇게 그 용적별로 실린더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너바렐을 바꿀 때마다 실린더 여기를 바꾸는 편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린더 용적, 공기에 한 번에 뱉어버리는,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한 공기양. 이제 피스톤 헤드가 여기까지 오면서는 이제 다 공기가 새나기 때문에 그 공기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부터 이렇게 이 양이 이제 공기 배출 양인 거죠. 근데 내경이 좁고 이 짧은 이너바렐은 공기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 용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기를 밀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경이 넓어지고 길어지면 공기가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이너바렐 실린더로 교체를 하고, 이너바렐 교체를 뭐 국내에선 다루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만 분리를 하면 그 스프링을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가 보이죠. 스프링도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보였다시피 이렇게 실린더 용적이 더 큰 걸 교체한 걸 이렇게, 이것도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데 황동이 아니라 스틸 재질로 좀 더 긴 거를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타리식의 호법인데 상당히 가공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클릭음이 들리진 않는데 상당히 조절이 잘 되고, 메이플리프 마카롱 호법하고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기 이너바렐이 잘 잔진동이 없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삽입을 하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딱 공차나 흔들림 없이 아주 딱 들어갑니다. 딱 상당히 마음에 들죠. 하부를 보면은 이렇게 뭐 PTS나 이렇게 무슨 고가 전동건처럼 돼 있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텍트 트리거가 딱 적점을 누르면 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게 회전을 하는데 이 캠의 위치에 따라서 딱 전원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배터리를 넣고 좀 더 돌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그 캠 위치가 바뀌면서 피스톤이 그 정지해서 대기하는 스탠바이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뒤로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왔네요.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밑으로 내립니다. 내리면 이게 돌아가게 돼요. 네, 일정한 위치에서 멈추게 되네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고, 노즐은 플라스틱 노즐로 되어 있고 뭐 상당히 연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격도 없고, 기어박스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하부를 봐도 기어도 이게 가공된 스틸 기어입니다. 스틸 기어. 그 주물 합금 기어가 아니라 강철 스틸 기어고, 핀 이런 마찰이 있는 부분에 있는 부품들도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 다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실외로 가지고 나가서 사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능은 어떨지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해 보죠.